사과하면 뭐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눈앞에 있는데 샤넬백 건진 법사가 유경옥이라는 그 김건희 비서한테 한 번 준 줄 알았는데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2번이나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부가 쌍으로 지금 일을 치고 있죠.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대선이라는 게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방적 투표를 보통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방적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 심판을 하는 거는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가 좀 더 성격이 그렇죠. 강하고 네. 대선은 어쨌든 정권은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이 있지만은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보는데 뭐가 됐든 끊임없이 이거를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로 만들어와.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번을 받으면 검찰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2번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 사실은 우리 기억할 그 최재형 목사가 지금 그때 얘기했잖아요. 디올백 주면서 가방 들고 쫙 줄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더라. 건진이 2개 준 게 이게 다겠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이 2건이 다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했을 때 선물을 몇십억 받았을 수도 있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제 해명을 하는 게 너무 좀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건희의 수행 비서이고 코바나 컨텐츠 때부터 15년 인연인데 지금 건진 법사의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건진 목사의 부탁을 받고 핸드백을 2번 밖으로 갔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의 이건 그냥 부정부패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김건희를 보고 줬겠습니까? 김건희가 가진 권력, 그 뒷배를 보고 줬을 텐데 그 권력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잘 나갔다고 치면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됐던 네. 그 배경을 보고서 사실상 김건희가 이제 수금을 하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부패이고 거기에 뭐 비서만 동원됐겠습니까? 뭐 운전기사 뭐 다 파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재형 목사님이 그 선물 주고 나서 나오는데도 뒤에 듀티프리 다 봤잖아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듀티프리, 면세점 듀티프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듀티프리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지금 이 뭐 건진이니 뭐 천공이니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문제까지 이게 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노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맞아, 뭐 가장 예. 먼저 시작해서 가장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윤석열 쪽과 함께 온 사람인데 네. 뭐 그 사람들은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집중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하면 저는 다 나온다고 봐요. 왜? 김건희 핸드폰 뭐 10개 있다면서요. 뭐 10개인지 15개인지 모르겠지만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포렌식하고 다 보면 다 범죄 거기에 거의 일람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우스워진다. 아니, 그리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전성배 씨가 네트워크 본부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정리했다고 했었는데 어. 검찰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도 김건희가 전성배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건진 법사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의 영부인과 통화를 한가로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건진 이제 주의보를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내렸어요. 근데 건진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뭔가 맞아, 돈을 맞아. 받으려고 예. 한다라고 해서 건진한테 주의보가 내려갔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캠프에서 맞아, 우리랑 기억나요. 관계 예. 없는 사람이다 네트워크 본부에서 내보내고 근데 그게 기폭제가 됐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 라인이 이게 로비가 먹히는 거고 실세인지를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다가 건진이구나. 아예 공표를 해주니까 그 이후에 예. 그 기업들의 그게 폭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이제 정권에 이제 공식으로 뭐 서열들이 있었고 이제 비공식으로 우리가 맨날 뭐 천공이냐 명태균이냐 뭐 이제 있었잖아요. 그거 압도적으로 건진이었다는 거.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력으로 보면은 네. 건진이었고 이게 정말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건진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아까 전에 핸드백 이제 샤넬백 핸드백 같은 경우는 그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건희를 수행했고 행정관이 됐던 유경옥 씨한테 자기가 지시를 해가지고 바꿔오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바꿔온 거를 100만 원 바꿔온 거 200만 원 더 줘서 바꿔온 거를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믿지도 않지만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건진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 게 그냥 청와대 행정관을 자기가 그냥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수족처럼 부려. 수족처럼 부릴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거를 자인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네. 중앙일보에서 전성배한테 공천을 청탁했다는 사람을 의혹을 받는 사람이 멘트로 이제 코멘트가 실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이 전성배 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셌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독해를 해보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전성배야. V0 김건희, V1 윤석열, V2 전성배쯤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박반천 당시 그 행정관이 공개했을 때도 그 과거에 서열 순위 정리할 때 뭐 최순실 그리고 정윤회 정윤회. 그다음에 박근혜 네. 3등. 그러니까 지금 2등 하나 올라갔어요, 지금. 박근혜 때보다 2등으로 순위 승진은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전성배. 지금 이렇게 서열 정리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라는 자를 뽑아놨는데 자기에게 부여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그 권한의 신성성과 그 권한의 무게와 책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자기 배우자지만 자기 집안 단속도 하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제가해서 일단 걸려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뭘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 꼭두각시고 그냥 술만 먹고 매일 방구만 뿜뿜 끼는데 그냥 딱 하나 앉혀놓고 야 전성배 일로 와 또 뭐 명태균 일로 와 다 해가지고 뭐 수금하고 뭐 이권 있으면은 아 그거 해 지시하고 완전히 대통령 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국정농단은 박근혜 표고 이거 국정농락이다. 농락이다. 농락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주물러 한 농단 거죠. 수준이 아니다. 농단보다 한 네. 단계이죠. 국정농락이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이 나라에 망가졌다는 게 참담하고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이 권력을 이렇게 농락했다는 네. 게 정말 국민들이 너무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요즘 다 문제되는 이 정권의 얘기들이 전부 다 정권 극초기에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 맞아, 이게 지금 맞아. 예.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이것도 다 그 3월에 당선되고 맞아요. 6월에 네. 5월에 취임했는데 6월에 벌어지고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죠. 권력 잡으면 누군데 안 좋겠어요. 그런데 권력을 어느 대통령 후보든 권력을 잡으면요 경계령을 내려요. 사실은. 처음에는 조심해 원래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를 해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인간 말종인 것도 맞는데 내가 네. 말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금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사를 안 받아본 거지. 왜냐면 자기들이 아들이라 상상조차도 안 하는 거지. 예. 검찰에 있으면서 계속 요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겁대가리가 맞아, 없었던 거예요. 맞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교훈이에요. 특히 정권 초기에는 정말로 맞아. 낮은 자세로 너 해야 된다. 이게 뭐 이제 당연히 다 맞습니다. 잘하겠지만은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술 먹고 하면은 뭐 지방간 생기고 간이 붓잖아요. 네.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부은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격인 그렇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평생을 살았길래 그러니까 수사 안 받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취임하자마자 관봉 빼가지고 관봉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전성배 집에서 관봉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 수사 체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컨트롤을 해왔고, 그러니까 자기 뭐 엄마, 그죠? 맞아. 김건희 씨 네. 자기 엄마 뭐 그 동안에 다 주가 조작 다 덮어왔기 때문에 이거 뭐 맘대로 해도 된다. 완전 자기 세상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법 계엄까지 일으켜서 이 나라를 완전한 독재 체제로 친위 쿠데타로 가려고 네. 했던 그 발상, 그 심지어 실행, 음. 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이거 없습니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김용태가 배우자 토론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하자마자 저는 김건희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하다못해 제안이라도 하려면 차라리 인정을 했어야지. 그렇지. 제가 사실 무릎 꿇어야지. 윤 정권에서 김건희를 보니까 와 영부인이 맘먹으면 어마어마해지더라.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던지. 그렇지. 네. 그런 거 아예 없었잖아요. 그리고 특검 막은 거 종아리 때려 주세요 하고 종아리 맞아야죠.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고서 뭘 해야지. 그러니까 배우자 토론.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은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우자. 열심히 배워야 돼. 배우자. 정치를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 애들이 대망론입니다. 배우자. 용태야 배우자. 신들렸어. 명신이 보더니 신들려가지고 지금 영화 보고 오면은 용태 사태 지금 미진 지금 배우자 와. 제가 오늘 3개 준비한 거 다 털었는데 영화 보고 와서 좀 더 보강해서 오겠습니다. 우리 비상구 더 띄우기 아니 위해서. 그 윤건희의 국정 농락의 여파로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헤매고 있는 사이에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드디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10%로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아요, 평론가님. 이준석 쪽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은 본인들의 플랜으로는 TV토론 전에 10을 찍고 TV토론으로 반전을 해가지고 12, 13에서 15를 찍고 가자.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역단일화까지 뭐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게 비등비등하게 가는 이런 거였는데 본인들 기준에서는 어쨌든 늦어져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고무됐더라고요. 결국은 10을 찍었다. 그리고 저는 이 전국 지표조사를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요. 네. 전국 지표조사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제일 높아요. 27% 나옵니다.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4개 기관이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RDD 랜덤 방식이 아니라 안심번호를 쓰니까 그렇거든요. 27% 그렇습니다. 보통은 갤럽이 한 7, 8% 나와요. 8% 7, 8% 나오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3% 나오거든요. 근데 응답률이. 이거는 네. 근데 27% 안팎 25% 이상 나오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이 10위 찍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압도적 승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압도적 응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압도적 승리에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압도적 승리고요.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극우로 대변되는 그 세력의 득표, 김문수가 득표를 적게 하는 것도 압도적 승리예요. 가장 쪼그라드는 거. 뭐가 네. 됐든. 네. 그런데 이준석이 올라오는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양쪽에 다 가져가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김문수의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대한민국 위해서는 뭐 이제 이준석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네. 그냥 전체 판을 봤을 때는 압도적 응징이라는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별로다. 근데 네. 문제는 오늘 그 지표조사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거든요. 좀 빠졌죠. 네. 빠졌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뭔가 보완이 좀 조금 필요하다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공부가 됐는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전화기를 모든 전화 오는 거 다 수신 차단하겠다. 뭐냐? 나한테 단일화 구애하지 마라. 혼자 간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단일화를 할 것 같은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합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더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연락이 많이 올 수 있죠. 그 전화가 진짜 받기 싫고 불편하면 그냥 조용히 꺼놓으면 되는데 나 껐다라는 걸 또 올리죠.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치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면 그건 너무 멸칭이고 네. 유치하기보다는 좀 고도의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으로 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하지만 자기가 결정하지만 이걸로 더 바람 일으켜줘. 더 띄워줘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몸값을 올리겠다라는 그 전략으로밖에 이거는 그렇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탄핵 대선 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때도 탄핵으로 무너졌던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41%와 24%를 빼면 안철수 21, 유승민 6.7, 심상정 6.3 해서 다 더하면 거의 33%가 나와요. 이 소위 말하는 삼지대 그룹들이. 그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잘했다고 하면은요 33%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 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A, B, C, D 학점 중에 나는 원래 C만 맞아도 만족해.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는데 원래 당선을 목표로 하고 A 학점 맞겠다고 하면은 네. 지금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밝히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구도의 이익을 상정하면서 동시에 김문수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어요. 보수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허접하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을 이제 받는데도 1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놀랄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후보와 좀 다른 점은 그때만 해도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좀 신선했고 또 호감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2017년도 기준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참 안타깝게도 신선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선하지 않다는 거고 동시에 비호감 1등을 계속 부동의 1등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선하지 않으면서 비호감이 높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의 파일을 지금쯤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이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득표를 한다면
한 6에서 7% 정도를 받는데 조금 김문수 후보가 주춤해서 반사익을 더 받는다면 한 8에서 9 정도? 네. 그 정도를 최종적으로는 득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준석의 지지율이 갑자기 왜 올랐냐? 오늘 지표조사 결과에 여러 조사 중에 항목 중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TV 토론을 잘한 순위를 꼽았더니 1등이 42%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였고 2등이 김문수나 권영국이 아닙니다. 28%로 이준석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이 2차 TV 토론은 금요일 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투표용지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일화는 이준석은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 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일화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보십니까? 계속 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유는 내란 이게 정치를 길게 보는 거죠. 김문수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산다. 나 그거 아저씨 같은 이제 그런 캐릭터야. 나는 오늘만 산다. 근데 네. 이준석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이번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 친윤들한테 뭐 당권을 주네 안 주네 뭐 받네 안 받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 이준석이 친윤도 이준석을 안 믿고 이준석도 친윤을 안 믿어요. 서로 그런 딜이 될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본인이 해왔던 어떤 가치들하고도 충돌하기 때문에 네. 안 잡을 거라고 보고 이준석이 이제 오른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TV 토론 영향도 이제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그쪽에서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의 맞상두는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다라는 거를 TV 토론을 통해서 각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고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예의가 없다. 좀 TV 토론이 이렇게 깊이가 없다. 뭐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났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모름, 무응답층 이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네. 지금 MBS 조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모름 무응답이 16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10이 됐어요. 아, 그럼 6%가 6%가 빠졌구나. 누군가한테는 가야 되는 그렇네.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본 것도 많고 김문수도 올랐어요. 심지어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점점점 줄어들면은 막판에는 다 자기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착각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예. 여의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애가 다른 겁니다. 이준석은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득표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은 만나서 단일화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박근혜 지지자들이랑 별개인가? 박근혜는? 아니, 뭐 근데, 여하가, 아니 네. 근데 뭐 무슨 수를 쓰든지 다 동원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국민의힘 스스로에 얼마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기겠다라는 그 절박함은 알겠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데 매달리는 거는 오히려 우리 후보는 경쟁력이 이렇게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으로밖에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도 이번 패배는 그냥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캠페인을 해서 좀 그러니까 잘 지는 거. 그러니까 잘 지는 거를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경우의 수로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화를 하잖아요. 단일화를 하는 순간 이준석은 끝납니다. 하는 순간 끝난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끝난다. 왜냐하면 네. 또 토사구팽 또 당하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동안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다 이 온갖 쇼맨십을 다 부려놨는데 막판에 가서 해. 얼마나 비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안철수 후보가 저 윤석열 찍으면 손가락 자를 거예요 하다가 그 다음날 합쳐버렸거든요.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이다. 그렇지. 제2의 안철수다라고 전 보고 심지어 김문수는 지금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같은 입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같이 손 잡는다는 건 네. 말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준석 후보는 그대로 직진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수 파일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해왔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나중에 이거 선거 패배의 원인을 가려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는 야 이거 합쳤으면 이겼는데 너 때문에 졌잖아 라는 그 책임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마치 그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 책임론을 제기했듯이 이제는 이준석 책임론을 아마 제기할 걸로 전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를 안 해서 가더라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